자, 오늘은 1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JSP 개발 환경 설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광수 생각입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영국 끝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법이란 물음으로 현상 공모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비행기, 기차, 도보 등 여러 수단과 방법이 나왔지만 1등으로 당선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 동반자와 함께 가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동반자 관계가 되면 함께 가는 것이 행복하고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죠. 좋은 동반자와 같이 있을 때는 가장 오랫동안 같이 있고 싶은데 좋은 동반자와 같이 있으면 어찌 그리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동반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와 학생 여러분과 내 사이의 관계가 좋은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쪽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같이 노력하면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행복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현재의 선택이다 그랬네요. 사람들은 행복이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고 그러죠. 근데 행복을 미래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현재 내가 불행하다는 반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행복을 미래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죠. 과정이 행복해야 인생 자체가 행복한 겁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 그 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우리 학생들은 JSP 개발 환경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죠.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7주차인가요?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다룰 때 그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베이스는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일반적으로 JSP에서는 오라클이나 MySQL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MySQL을 공부하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MS SQL을 사용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치할 것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의 개발 환경입니다. JDK는 Java Development Kit라고 하는 것의 약자입니다. 자바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키트 도구들이죠. 여기에서는 크게 나누면 우리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컴파일러 쪽입니다. 우리가 만든 자바 언어 또한 고급 언어이죠. 이 고급 언어를 저급 언어로 컴파일을 해줘야 되는데 컴파일을 하기 위한 도구가 JDK 속에 들어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JRE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JRE는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건데 자바를 실행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JSP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그 프로그램이 동작되기 위해서는 JRE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이 JDK를 설치하게 되면 JDK와 JRE 두 가지가 동시에 설치될 수가 있습니다. 아파치 톰캣은 웹서버입니다. 이 웹서버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우리 밑에 있는 이클립스와 연동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웹서버가 존재해야만 우리가 테스트를 할 수가 있겠고 JSP는 웹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결과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톰캣을 설치합니다. 다음 이클립스라고 하는 걸 설치합니다. 이클립스는 통합 개발 환경 IDE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개발 환경에 해당이 되지만 여러 가지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톰캣과 같이 연동을 해야 되고 위에 있는 JDK와 연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클립스 IDE를 사용하기 위해서 JDK도 설치해야 되고 아파치 톰캣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쉽겠네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져서 사실은 통합 개발 환경이 되는 겁니다. 얘가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비주얼 스튜디오의 역할을 이 세 가지를 해줘야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 환경 설정하는 것 자체가 만만한 작업은 아닙니다. 자, JSP 개발 환경 여러 개발 툴들을 상호 연동해서 설치한다 그랬네요. 자, JDK 자바 개발 환경입니다. 얘네들은 오라클닷컴에서 다운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치 톰캣은 기본적으로 JSP 운영 환경이에요. 서블릿 컨테이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얘네들은 tomcat.apache.org라고 하는 곳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음 통합 개발 환경이 이클립스의 경우에는 eclipse.org라는 곳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겠고 데이터베이스 MS SQL은 MS 다운로드해서 MySQL의 경우에는
그 dv.mysql.com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라고 해서 결코 이 성능이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도구고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JSP는 기본적으로 이 환경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JSP 개발 환경 중에 JDK입니다. JDK는 기본적으로 그 자바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자바 언어를 위한 환경입니다. 자바 언어는 기본적으로 이전에 Sun Microsystems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Sun이라고 하는 회사는 옛날에 그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고급형 PC죠. 고급형 PC를 만들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Sun은 비단 컴퓨터만 만드는 게 아니라 가전제품 같은 것도 만들었는데 Sun Microsystems에서 만들어내는 제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C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더라도 1번 장치에서 쓰는 것과 2번 장치에서 쓰는 것들이 다 다르더라 이거죠. 이게 너무 불편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객체지향 언어로서 하드웨어와 운영체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자바를 개발하는 가장 기본적인 철학은 이런 말입니다. Write once, run anywhere. 내가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놓고 나면 모든 곳에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개념이었죠. C 언어를 개량하면 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C 언어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들려고 많이 애를 썼죠. 실패하다가 오히려 개념을 달리 가져갔습니다. C 언어보다 좀 더 간단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C 언어에 대한 포인터 개념을 삭제함으로써 Write once, run anywhere라고 하는 철학을 성공을 했습니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컴파일을 할 때 중간 코드로 변환합니다. .java 프로그램을 .class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 프로그램을 배포를 하게 되죠. 클래스 프로그램을 배포를 한 다음에 이 클래스 프로그램은 자바 버추얼 머신이거나 혹은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가 존재하면 여기에서 클래스 파일들을 물려받아서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자바가 개발되고 나서 인터넷이 등장했는데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들은 운영체제가 많이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운영체제, 윈도우즈 운영체제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애플에서 사용하는 맥OS 있죠? 우리가 전화기에서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있죠? 그 iOS 있죠? 그 다음에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도 있습니다. 운영체제가 여러 개가 동시에 컴퓨터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자바는 기존과 관계없이 동작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 거죠. 그래서 폭넓게 적용됨으로써 인터넷이 등장함으로써 이 자바 언어가 대세가 됐습니다. C# 언어는 자바를 잡아먹기 위해서 만든 언어였다고 그랬죠. 그러나 잡아먹지 못하고 자바가 아직도 널리 이용이 됩니다. 이 자바는 원래는 선에서 만들었는데 현재는 오라클에서 인수해서 이제 오라클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JDK라고 하는 것은 자바 디벨롭먼트 키트라고 하는 약자인데 두 문자인데 얘네들은 자바 실행 환경, 컴파일 도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있고 디버그가 있고 자바독이 있고 뭐 JVM, JRE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크게 나누면 J2SE와 J2EE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기업형을 쓸 때 J2EE라고 합니다. 그래서 J2EE는 사용법이 좀 복잡하죠. 그러나 J2SE는 일반 데스크톱 환경을 지원합니다. 우리가 설치할 것은 J2SE라고 하는 얘네들을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개발 환경에서 아파치 톰캣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파치 톰캣은 웹 서버의 일종입니다. 웹 서버 소프트웨어의 한 종류이고 서블릿 컨테이너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서블릿을 담고 있다 그러네요. 서블릿 아까 전에 우리 공부하다가 저번 주에 그 강의 소개 자료에서 서블릿 이야기는 들었는데 서블릿 컨테이너 서블릿은 한번 배우고 만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JSP는 뒤에 다루겠지만 그 JSP는 JSP 혼자로서만 존재하지 않고 얘네들을 서블릿으로 바꿉니다. 서블릿으로 바꾼 다음에 얘네들을 컴파일 해가지고 클래스로 만들어 두는 거예요. 서블릿으로 변환을 해서 동작되기 때문에 우리 서블릿이 들어있는 컨테이너 이렇게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파치 톰캣은 서블릿도 사용할 수 있고 JSP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웹서버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톰캣은 두 가지 형태로 쓸 수 있는데 서비스 환경과 학습용 환경 이렇게 둘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환경은 기본적으로 내가 웹서버로서 그 웹사이트를 서비스할 때 사용하는 건데 이때는 그 아파치 웹서버 플러스 톰캣 서버릿 컨테이너 이 두 가지를 합쳐 놓은 겁니다. 근데 학습용 환경에서는 기본적으로 톰캣에서 제공해주는 웹서버 기능을 이용을 하고 아파치 웹서버를 기본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얘네들은 톰캣만 설치한 다음에 관리는 이클립스에게 맡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톰캣 플러스 이클립스 형태로 동작이 됩니다. 세 번째 개발 환경은 이클립스입니다. 이클립스는 IBM에서 개발하여서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가 되어 있는 거죠.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 것은 Eclipse IDE for Java EE Developer라고 하는 이 에디션을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주는 환경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고 여기에 플러그인들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치 파일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 설치 파일은 최신의 버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가장 사용하기 편한 방법은 이전 버전이라서 우리는 압축 파일을 해제하는 것으로 우리는 설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는 기본적으로 현재 오라클을 가장 널리 사용을 합니다. 사용층이 가장 넓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굉장히 우수해요. PC는 물론 대형 서버까지 설치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분산 처리 지원하고 익스프레스 에디션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라클의 단점은 하드웨어가 자원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가 복잡하고 가격이 비싸요. 이런 단점이 있긴 하죠. 우리 학교도 메인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MySQL입니다. MySQL은 개발자들의 공개되어 있는 라이선스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도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얘네들이 대형 RDB에서 사용하더라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오라클에서 얘네들을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상용 라이선스나 기술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MySQL의 이제 단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술 지원이나 AS 받으려면 상용 라이선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한 성능이 떨어질 거라는 무료이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질 거라는 인식이 팽배한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형 데이터베이스로 관리 자원은 다소 부족하긴 합니다. 문제점은 이거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수한 이후 발전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DB로 이전이 되고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사를 M&A를 하는 것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이 필요한 경우예요. 기술이 필요한 경우 그 기술을 내가 활용하기 위해서 M&A를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경쟁 측면에서입니다. 상대방이 굉장히 나와 경쟁 상대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회사를 사가지고 내가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경쟁 상대를 줄이는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MySQL을 오라클에서 인수한 게 1번인지 2번인지 지금 다소 모호하죠. 아마도 여기 2번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라클을 인수한 이후로 이 MySQL은 발전 속도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MSSQL은 사이베이스라고 하는 회사를 마이크로소프트가 구입을 해버렸죠. 그리고 도입 초기에는 비용이 꽤 저렴합니다. 몇십만 원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윈도우 서버 환경에서 되어 있고 단넷 개발 플랫폼과 통합이 되어 있는 이런 점은 굉장히 강점이나 여기네들은 MSSQL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에서만 동작합니다. 다른 운영체제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단점 중에 하나는 시스템을 확장할 때 라이선스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 두 번째가 MSSQL,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MySQL 정도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MSSQL에 익숙하기 때문에 MSSQL을 이용할 겁니다. IBM에서 만든 DB2라는 것도 있고 아파치 더비라는 것도 있습니다. JSP 개발 환경을 설정해 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것은 버전 충돌 문제입니다.
JSP 개발 환경은 여러 기관에서 개발해서 배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여러 업체에서 만들다 보니까 호환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의 버전만 사용할 경우에는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업 시간에 검증된 버전을 이용을 해서 개발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안정적으로 동작되는 버전은 JDK는 JDK 86 8 에디션입니다. U는 업데이트라는 거죠. 버전 8 업데이트 261이 현재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얘네들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는 요 위치에 가면 되겠습니다. 톰캣은 지금 그 9까지 나와 있는가 그런데 톰캣은 7번 버전이 가장 안정적으로 동작합니다. 이클립스는 이클립스 포톤이라고 부르는 4.8 버전이 가장 안정적으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증되어 있는 이 버전을 설치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DK를 다운로드 해보기로 하죠. JDK는 oracle.com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oracle.com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프로덕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이 프로덕트 메뉴를 눌러주게 되면 이런 팝업 형태로 펼쳐질 겁니다. 그 중에서 여기 중간에 있는 자바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자바 오라클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여기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그 버튼이 보일 겁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기로 하죠. 그리고 위쪽에 그 최신 에디션들이 들어있는데 자바 SE 14 에디션까지 들어있죠. 그 중에서 현재 우리는 한참 아래쪽에 스크롤해서 내려간 다음에 자바 SE 8U261이라고 하는 이 버전을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위치가 있는 JDK 다운로드를 클릭을 해보기로 하죠. 그런 다음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윈도우 10이기 때문에 윈도우 10은 윈도우즈 버전 64 버전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X64에서 동작되는 이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되겠네요.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다운로드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체크를 해주고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로그인을 요구하는데 그러면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다운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계정을 요구할 경우 이렇게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을 해서 다운로드하면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톰캣 다운로드입니다. tomcat.apache.org에 들어가 보게 되면 우리가 톰캣 9번까지 존재하는데 그 중에 현재 우리는 톰캣 7번을 안정적으로 동작되는 톰캣 7번을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자, 톰캣 7번을 다운로드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사실은 여기 톰캣에서 할 수도 있으나 구글에서 아파치 톰캣 7.0.47이라고 하는 요 에디션을 클릭을 해주기 검색을 해주기 바랍니다. 검색을 하게 되면 검색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인덱스 오브 디스트리뷰션 배포를 위한 것들이 들어있는데 요 파일이 있는 위치를 클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우리는 아파치 톰캣 7.0.47.exe라고 하는 이 파일을 다운로드 하기로 하죠. 얘가 가장 안정적으로 동작합니다. 자, 다음은 이클립스를 다운로드 하기로 하죠. 따따따 eclipse.org에 들어가게 되면 요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다운로드 패키지를 눌러도록 하죠. 현재 get eclipse ID 201906을 하면 최신 버전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최신 에디션보다는 그 이전 에디션을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패키지라고 되어 있는 여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클립스 포톤 4.8에 해당되는 그 메뉴를 클릭을 하도록 하죠. 그러면 이와 같은 창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Eclipse IDE for Java EE Developers라고 하는 이 에디션을 선택을 하고 현재 우리는 윈도우 64비트짜리를 쓸 거죠. 그래서 64비트를 클릭을 해주면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모양이 나올 거고 그 중에서 요 아래에 있는 얘네들을 클릭을 하면 zip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가 될 것입니다.
자, 다운로드된 파일들은 기본적으로 다운로드 위치에 있겠죠. 근데 다운로드 위치에 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인스톨이라고 하는 위치에 이렇게 쭉 내가 원하는 것들만 모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치 톰캣도 있고 이클립스도 있고 그 다음에 JDK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가 되지 않으면 하루쯤 학교에 방문해서 나에게 찾아오면 내가 이 미리 다운로드 해놓은 파일들을 배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제 그 설치에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설치에 앞서 만약에 기존에 JDK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삭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늘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만 기존 것들을 설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파치 톰캣이 있으면 제거를 해주고 같은 방식으로 그 자바 JDK가 들어있으면 JDK에 해당되는 것도 삭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클립스 같은 경우에는 그 zip 파일로 압축 해제만 하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압축 해제해 놓은 위치가 사용자 위치에 압축해 놓습니다. 그래서 users 밑에 사용자 이름으로 들어가서 .eclipse와 eclipse를 삭제해 주면 이제 기존 개발 환경은 삭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클립스 연결을 해놨다면 얘도 삭제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이제 설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파일을 다운로드 해놓은 위치에서 JDK 8U261 이 파일을 따당 더블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법사가 실행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마법사가 가이드 U 안내해 줄 것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인스톨레이션 프로세서 설치 과정을 for JDK 8번의 업데이트 261에 해당되는 것을 안내해 주겠습니다. 그랬죠.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할 일 없이 넥스트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잠시 이런 화면이 나타났다가 가게 될 텐데 여기에 업데이트 번호가 옛날 거죠. 캡처하기가 이거 순간적으로 진행하는 거라 캡처하기 힘들어서 옛날 게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설치할 것은 지정하는 것은 필요 없지만 우리 그 JDK 8번을 설치하게 되면 Public JRE도 동시에 설치될 수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지금 기본 상태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JDK 설치 위치, JDK를 설치해주는 위치는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자바 밑에 이렇게 설치된다는 것을 안내해주고 있네요.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면 되겠죠. JDK 8은 JDK와 JRE를 동시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그 인스톨 과정이 이제 인스톨 프로그레스 과정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JRE 설치 위치를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다른데 변경하고 싶으면 변경을 누르면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자바 밑에 JRE 1.8.0.0 밑줄 261 이런 형태의 설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르도록 하죠. 그러면 이같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게 되면 이같이 설치가 종료가 됐다는 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클로즈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JDK JRE가 설치된 것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윈도우즈 밑에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자바 밑에 들어가게 되면 JDK JRE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죠. JDK를 설치를 하고 나면 JDK에 대한 경로를 설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JDK를 경로를 설정하는 것은 자바 개발자에게는 이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JSP 개발자들은 사실은 이 과정은 생략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JSP 개발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과정은 공부를 해두기로 하죠. 자, 제어판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시작 버튼 밑에 있는 요 돋보기를 눌러서 제어판을 입력하도록 하죠. 그러면 제어판이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시스템을 누르겠습니다. 시스템의 내부에서 고급 시스템 설정을 누르기로 하죠. 그러면 요 같은 형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시스템 속성의 가장 아래쪽에 보면
환경 변수가 있는데 이 환경 변수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변수, 자바에 관련되어 있는 환경 변수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새로 만들기를 누르도록 하죠. 그러면 이와 같은 창이 열리게 될 겁니다. 새 시스템 변수 창이 열리게 될 겁니다. 거기에 변수 이름으로서 자바 홈이라고 하는 걸 넣도록 하죠. 그리고 그 자바 홈은 어디다 연결하냐면 C 드라이브에 윈도우 탐색기를 열어서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자바 밑에 JDK 1.8.0 밑줄 261 여기에 이 폴더를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서 복사를 해서 요 위치에 붙여넣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바 홈이라고 하는 변수는 요 폴더 값을 가지고 있어라 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자바 홈이라고 하는 시스템 변수에 이런 폴더가 할당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시스템 변수에서 위치를 옮겨서 찾아보게 되면 패스라고 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이 패스를 선택을 한 다음에 편집을 누르기로 하죠. 그러면 이런 형태의 환경 변수 편집 화면이 나올 겁니다. 여기다가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고 거기에 이런 문장을 추가하기로 하죠. 자바 홈이라고 하는 변수 밑에 있는 bin이라고 하는 폴더를 패스에다가 추가를 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는 패스에다가 이만큼이 추가가 돼서 패스가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패스 설정이 제대로 됐는지 이제는 확인을 해보기로 하죠. 콘솔 창을 띄우겠습니다. cmd라고 명령 프롬프트를 띄우면 되겠죠. 명령 프롬프트에서 여기 보는 것처럼 명령에서 자바 빈칸 빼기 버전이라고 넣으면 이렇게 자바 버전 1.8.0 밑줄 261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봤더니 자바 SE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바로 JRE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명령 프롬프트가 떴을 때 자바 C 마이너스 버전이라고 넣어보죠. 그러면 자바 C 1.8.0.0 밑줄 261이라고 하는 게 나올 겁니다. 이것은 JDK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폴더에서 작업하든지 그 자바 코드를 컴파일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패스를 설정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아파치 톰캣을 설치해 보기로 하죠. 파일 다운로드 받아놓은 곳에서 톰캣을 따당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웰컴 화면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하게 하는 일 없이 넥스트 누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이센스 어그리먼트가 나왔을 때 I agree,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컴포넌트들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런 것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설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설정에서는 구성에서는 우리가 셧다운 포트, 그 다음에 커넥션 포트, 그 다음에 뭐 아주르 포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웹서버를 종료를 하려면 8005번이라고 하는 포트를 이용하면 된다는 거죠. 자, 포트 알고 있죠? 우리는 그 컴퓨터의 종단점을 표시해 줄 때 IP 주소에다가 그 다음에 포트 번호를 씀으로써 그 종단점을 지시를 합니다. 컴퓨터에는 포트가 약 한 65,000개 가량이 있는데 그 65,000개의 포트들을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 8005번이라고 하는 포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셧다운 아파치 톰캣을 중지할 때 쓰겠다는 거고, 커넥션 포트는 내가 거기에 뭔가 서비스를 요청할 때 커넥션 할 때 사용할 번호가 8080이라고 하는 포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기타 특별하게 지정할 것은 없습니다. 이거 80 포트로 접근을 하는구나 이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넥스트를 누르도록 하죠. 그러면 저 자바 버추얼 머신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를 물을 겁니다. 이때 우리가 JRE가 들어있는 위치를 폴더를 선택해 주면 되는데 내가 선택할 필요가 없이 이미 우리가 JRE 설치한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찾아낼 겁니다. 그냥 요 위치에 JRE를 가져가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넥스트 누르도록 하죠.
다음 저기 톰캣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톰캣 설치 위치는 어디다 할 거냐 물어볼 텐데 요 위치 우리가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요 위치에 설치하겠다 그러면 되겠네요. 그리고 인스톨 누릅니다. 자,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런 다음에 쭉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completing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면 finish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파치 톰캣 설치가 끝났습니다. 자, 아파치 톰캣 설치가 끝났으면 제대로 동작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우리 크롬이라든지 엣지라든지 웹 브라우저를 띄웁니다. 웹 브라우저의 주소창에다가 로컬호스트 콜론 8080이라고 넣었습니다. 로컬호스트는 내 컴퓨터라는 의미가 되겠죠. 보통 내 컴퓨터라는 의미를 우리가 IP 주소로 표시해 줄 때는 127.0.0.1에 해당이 되죠. 이런 컴퓨터에다가 요 8080이라고 하는 포트를 통해서 접속해봐라 그런 얘기죠. 8080 포트 좀 전에 봤죠. 우리 설치할 때 커넥션 포트가 8080이다 지정해준 거 기억나죠? 네, 내 방금 설치해놓은 톰캣의 연결 포트로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같이 웹브라우저에 아파치 톰캣 7.0.47 어쩌고저쩌고 이 정보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이 화면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아파치 톰캣 웹서버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다음 이클립스 설치하겠습니다. 이클립스 설치하기 전에 우선 소스 관리를 위해서 우리 폴더를 하나 적당한 위치에 만들어 두기로 하죠. D 드라이브에다가. 그 D 드라이브에다가 JSP 밑줄 2020 이런 형태로 넣어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 파일을 복사를 해서 어느 위치에 가져가냐면 사용자 밑에 있는 HRKIM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컴퓨터마다 이 내용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사용자 밑에 해당되는 여러분들의 사용자 이름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복사를 해놓으면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이 위치에 C 드라이브의 users 밑에 HRKIM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복사가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압축 해제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압축 해제만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압축 풀기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보는 것처럼 여기에 users 밑에 HR 밑에 여기에 그 이클립스라고 하는 폴더가 생기고 이클립스 폴더 안에 이런 파일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 eclipse.exe 얘가 실행 파일인데 여기에 들어있는 걸 늘 찾아와서 실행하려면 귀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eclipse.exe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바로가기 만들기를 하나 실행하기로 하죠. 그러면 이와 같이 바로가기 만들어졌을 겁니다. 여기서 바로가기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작업 표시줄에 고정이라고 처리를 해주게 되면 우리 작업 표시줄에 이클립스 바로가기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여기에 그 윈도우 작업 표시줄 내에 이렇게 이클립스 여기 바로가기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얘를 클릭하는 순간 이클립스가 실행이 됩니다. 자, 이클립스 실행을 해보기로 하죠. 그 윈도우의 작업 표시줄에 이클립스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위치에 워크스페이스를 어디를 잡을 건가라고 물어보게 되겠네요. 여기에는 좀 전에 우리가 만들어줬던 폴더 JSP 2020을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론치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론치를 누르기 전에 늘 우리가 작업할 때마다 여기에 이 폴더를 지정할 수 있도록 여기 체크를 넣어주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론치를 누르죠. 그러면 이런 그 화면이 나왔을 겁니다. 이클립스 자바 EEID for Web Developers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우측 상단에 보면 워크벤치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는데 이 워크벤치 아이콘을 클릭을 하기로 하죠. 그러면 이런 작업 환경이 나옵니다. 자, 작업 환경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내내 봐야 되는데 요 영역을 프로젝트 탐색기 뷰라고 부릅니다.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 영역이 편집기입니다.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했을 때 결과가 나타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웃라인 뷰라고 부릅니다. 클래스들이 어떤 형태로 작업이 되고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죠. 여기가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걸 보여주게 되는데 여기에는 내가 자바 작업을 하고 있느냐 J2EE 작업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기에 뷰 배치되는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특별하게
지금은 뭐 당장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저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다음은 이클립스 환경 설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편집기에 행번호가 나올 수 있도록 하자. 윈도우 메뉴에서 프리퍼런스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제너럴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있는 에디터를 누르고 텍스트 에디터를 누르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show line number 체크가 되어 있으면 행번호가 보입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행번호는 보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체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줄바꿈입니다. 줄바꿈은 윈도우즈 프리퍼런스 내부에서 보면 자바에 있는 코드 스타일의 포매트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 포매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클립스 빌트인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그 내장되어 있는 이클립스 설정 화면입니다. 근데 이 화면은 글자가 120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좀 수정을 하기로 하죠. 이 이클립스 빌트인 옆에 있는 에디터 버튼이 있는데 이 에디터 버튼을 클릭을 해보기로 하죠. 그러면 라인 랩핑이 있는데 원래 여기가 120자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80자를 넘어서게 되면 자동으로 줄 바꿈을 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바로 저장을 하면 저장이 안 될 겁니다. 여기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클립스에 빌트인이라고 되어 있던 걸 라인 랩핑이라고 해서 이름을 바꿔주고 OK 누르면 저장이 될 겁니다. 다음 자바 소스의 기본 주석을 설정을 해보기로 하죠. 여기서 자바 클래스 파일을 만들었을 때 클래스 파일에 자동으로 붙는 주석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바 독이라고 부르는데 이 자바 독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소스에 자동으로 주석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프리퍼런스에 자바 코드 스타일, 자바의 코드 스타일에 그 다음에 그 코드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코멘트 영역을 펼쳐보게 되면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누르고 에디터를 눌러주기로 하죠. 현재 패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패턴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좀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에디터를 누르면 이런 모습이 나왔을 거예요. 여기에 요만큼 입력하고 인서트 베리어블을 누른 다음에 파일 네임을 선택하면 요만큼은 자동으로 찍히게 됩니다. 작성일까지 입력하고 여기에 인서트 베리어블 눌러서 데이터를 선택하면 요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설명 입력하고 OK 누르면 되겠네요. 자, 그와 같이 했을 때 여기 파일에 보면 내용이 방금 우리가 작업한 내용들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은 자동으로 자바 코드, 자바 소스 코드 앞에 붙게 되는데 파일명 밑에 있는 달러 파일 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가 작업하고 있는 파일 이름이 뭔지를 딱 찍어줍니다. 작성일은 현재 날짜를 찍어줍니다. 그래서 작성을 한 날짜를 찍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파일이 뭔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은 컴파일러 버전을 설정을 해주는 건데 자바 밑에 있는 컴파일러에서 요게 1.8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특별하게 선택하지 않아도 1.8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인코딩을 좀 처리를 해주기로 하죠. 보통 우리가 웹상에서 한글을 표시해 줄 때는 UTF-8 방식을 이용을 해주면 됩니다. 이 UTF-8을 하지 않으면 한글 인코딩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한글 인코딩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한글이 깨져서 나타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이 인코딩은 텍스트 인코딩은 여러 군데 바꿔야 되는데 윈도우즈 프리퍼런스를 이용해서 제너럴, 워크스페이스 여기에 그 인코딩을 바꿔주겠습니다. 인코딩을 바꿔줄 때는 여기 add라고 하는 위치에 보면 여기 그 드랍다운 리스트가 있는데 드랍다운 리스트를 펼쳐서 UTF-8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클래스에 사용할 인코딩도 바꾸기로 하죠. 윈도우 프레퍼런스에서 자바 컨텐트 타입에서 자바 클래스 파일을 선택을 해주고 이 위치에는 내가 UTF-8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주면 우리가 인코딩 내용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다음 그 제너럴의 컨텐트 타입에서 보면 CSS도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DTD도 좀 바꿔주기로 하죠. HTML도 좀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 소스 파일은 바꿨고 JSP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을 바꿀 때는 전부 여기에 UTF-8 방식으로 해서 업데이트 눌러주면
UTF-8을 입력하고 업데이트를 눌러주면 그 내용들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다음 그 윈도우 프리퍼런스에서 웹을 선택하고 CSS 파일이나 HTML 파일이나 JS 파일들을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에 얘네들은 하나를 선택하고 인코딩을 괄호 속에 있는 UTF-8을 선택을 해주고 여기에 apply를 버튼 누르고 또 선택하고 apply 누르고 선택하고 apply 누르고 이렇게 단계를 반복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톰캣과 이클립스의 연동을 지정을 하기로 하죠. 여기에 그 윈도우 프리퍼런스에서 서버를 선택하게 되면 런타임 인바이러먼트가 있습니다. 현재 런타임 인바이러먼트가 하나도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을 텐데 여기서 add를 누르기로 하죠. add를 누르면 우리가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를 선택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설치해 놓은 것은 아파치 톰캣 7.0이죠. 얘를 선택하고 next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그 브라우저를 눌러서 톰캣이 설치되어 있는 폴더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피니시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아파치 톰캣 환경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면 우리가 JSP 개발 환경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개발 도구로는 JDK, 웹서버로서는 아파치 톰캣, 통합 개발 환경은 이클립스 이런 것들을 설치했죠.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추후에 다루기로 했습니다. 자,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는 JDK 설치하고 버전 확인한 콘솔로 버전 확인한 화면, 아파치로 접속했던 화면, 이클립스 작업 화면을 캡처해 가지고 우리 키스에다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업을 수행하다가 질문이 생기면 SNS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실시간 수업을 할 거죠. 실시간 수업에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어떤 방식을 하든지 간에 모르는 것을 쌓아두지는 말도록 하죠. 그때그때 해결하고 넘어가야만 이제 작업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듣느라 고생했고 여러분들과 JSP 맛보기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죠.